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양시장 키 맞추기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0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끌어주고 있고 2,500선 돌파로 사상 최고치 경신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외국인의 자금은 대형주 중심으로 몰려서 이달 들어서 대형주는 12.35% 상승했는데요. 중형주가 11%, 소형주가 8% 정도 오른 것에 비하면 그 상승률을 뛰어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형주의 비중이 적은 코스닥은 그동안 비교적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살짝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반면에 코스닥은 1% 넘는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660억 원 정도, 코스닥에서는 2,70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대를 넘어서면서 시젠 등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많이 사들였고요. 백신 기대감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주에도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최병훈 전문가님 또 김덕호 FA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두 분은 오늘 처음 보시는 건가요? 방송 네. 처음 같이 하시나요? 몇 번 했어요. 네. 몇 번 하셨어요? 네. 근데 아직 친해지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번역 방송 우리 오래 했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가끔 만나요. 네. 아, 그래요? 그럼 2부에서 오늘 또 다시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면서 두 분 조금 더 친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또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기다리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부에서 아쉬웠던 종목들 계속해서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님들하고도 또 인사 나누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김상원님 종목 올려주고 계시고요. 정종택님, 돌멩이님, 강미영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버리앵두님, 로또야 나에게님, 준호님까지, 강미영님, 주미영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1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야인스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외국인들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10거래의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병훈 전문가님, 최근에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특히나 이달 들어서 멈추지 않고 있네요. 네, 우리 지수는 이제 11월 2일부터 코스피가 거의 10% 이상 이렇게 갑자기 계속 올라왔습니다. 미국보다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 특히 코스닥은 행보하다가 그다음 빠지진 않고 있는데 코스피는 그냥 급등하니까 이제 큰 장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큰 장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뭐 원화 강세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뭐 이런 것은 결과론적 얘기고요. 이제 원화 강세 이유를 찾으면 펀더멘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결과를 보고 주식을 분석하면 안 되고 그 결과가 나오게 만든 게 뭔지를 봐야 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차트를 먼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누적 순매수라 원달러 환율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보면요. 자 보시면 빨간색이 외국인 누적 순매수 좌측 조언인데요. 자 계속 순매도를 하다가 2018년부터 계속 순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순매수 반짝 돌리는 것 같습니다. 빨간색 돌아서고 있죠. 근데 원 달러 환율도 계속 약세였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강세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 달러 강세라는 것은 국내에서 어떤 외국인들의 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원화를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그다음에 또한 다음 화면을 보면 위안화 있죠. 위안화랑 원달러 환율도 같이 보면 위안화도 우리나라 원달러 같은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위안화랑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중국이 왜 같은 이제 될까? 그럼 우리도 그렇고 중국에도 외국인이 들어와서 네. 중국 위안화를 사고 우리나라 원화를 사는 거죠. 그것은 그 펀더멘털 측면에 보면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시장으로. 그 얘기는 바로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미리 외국인들 사니까 그래서 외국인들 돈 갖고 우리나라 주식 사 뭘 사든 그럼 미국 중국은 위안으로 바꿔야 되고 우리는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그럼 뭐 달러 가지고 원화를 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자 11월 2일부터 우리 시장이 급격히 좋아졌어요. 코스피가. 네. 그것은 바로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되는 걸로 보고 들어온 거죠. 그럼 바이든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이든 정부 시대는 원래 바이든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무역 체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호무역으로 트럼프 공화당에 갔었는데 이게 자유무역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상태에서요. 즉 무역 분쟁이라든지 무역 관련된 관련된 규제가 완화가 될 전망이고요. 네. 그 자유무역 경제 체제로 복귀한다면 가장 수출을 많이 한 국가가 수혜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37% 수출 비중이고요. 네. 그다음 독일이 39%. 그럼 우리랑 독일 또 중국도 수출 많이 하잖아요. 중국 이 세 대가 최대 수익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시대 미국을 사는 게 아니라 중국과 독일과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2주간 강력 순매수한 게 바로 외국인 사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좋아지면 중국 들어오면 일단은 소형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일단 한국을 일단 기본 수량 확보해 놓습니다. 포트 확보하려면 가장 거래 잘 되고 1등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들 삼성자, 중심으로. 하이닉스, 네. 사일지화, SDI 이런 거 일단 사놓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계속 들어와서 나머지도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단 진입한다. 그래서 일단은 전 깃발 꼽아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떤 걸 가장 많이 샀을까요? 그렇죠. 최근 들어와서? 그게 보니까 내가 네.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야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올해 얼마를 샀냐면 외국인들 10거래일 동안 4일부터 11월 4일 바이든 된 걸로 확인하고 산 게 외국인들이 5조 356억 정도 샀는데 와, 5조 원. 10일 동안. 그 5조 네. 동안 코스피 포함해서 샀어요. 코스닥 포함해서. 근데 코스피만 3조 9천억 정도 샀습니다. 그럼 1조는 최근 오늘 이제 코스닥은 2,500, 막 2,700 사니까 오늘 많이 산 거고 10거래일 동안 코스피를 3조 9천억 샀는데 그중에 삼성전자 2조 1천억 샀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를 9,357억 샀어요. 그럼 이것만 해도 3조잖아요. 거의 삼성전자, 네, 3조죠. 두 개가 3조예요. 5조 중에. 네. 코스피 3조, 3조예요. 그다음에 네. 또한 LG화학 5,853억, 삼성 SDI 2,200억 하면 이게 벌써 8천억이에요. 그러면 3조 9천억 가까이 8천억을 코스피 3조 9천억 샀는데 그것을 4종목 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향후에 좋아하는 반도체 핵심 2종목, 2차전지 2종목을 산 거죠. 그러면 화학을 산 게 아니라 롯데케미 그러면 이 4종목을 샀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앞으로 시장에서 이 종목들은 수급을 벌써 일단 장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럼 외국인들이 내년에 네. 저도 이렇게 해서 지수는 지금보다도 앞으로 20%는 기본 상승하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갑자기 급하게 10% 금방 왔어요. 그죠? 하다 보면 가버렸거든요. 또 하다 2,800, 900 갈 거로 보여요.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가면 큰일 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 그럼 외국인들이 반도체랑 이 2차 전지를 조금 업황을 좋게 보고 네.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 반도체가 이제 가수요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이제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일단 경기 좋으면 가장 빨리 수요가 확보되는 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일단 메모리가 반도 해놓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가 이제 드디어 뭐 매출 확대가 본격화되니까 우리 조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볼까요? 사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살짝 소외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코스닥에 조금 더 많이 들어왔어요. 코스닥으로 이렇게 이동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국 증시 자체가 조금 유동을 조금 상실했다 이런 표현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유동 상실이라고 보기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투자할 곳은 많다라는 부분들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네. 왜 최근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느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바이러스입니다. 여전히 미국에서는 아직 바이러스 통제가 되게 어렵다는 부분들. 특히나 또 이런 일축에서는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니까 지금 방역 자체를 손 놓아버린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공격적인 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국내에 굳이 투자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백신 성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국에서의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역 자체의 실패의 우려감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역을 성공한 국가들에게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조금 효과가 있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 부분들은 사실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또 투자하는 메리트는 아까 앞서서 최병훈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제 계속 주가를 계속 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제 차트로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를 제가 잠깐 띄워놨습니다. 네. 팬데믹 때는 거의 이제 최고의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에는 지금 역대 최저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달러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환전을 할 때는 손해를 보고 환전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비싼 값 주고 한국 돈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달러가 올랐다 하면은 우리가 달러 쥐고 있으면 달러가 오른다는 거는 달러 가격이 비싸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원화가 올라간다는 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웃돈 주고 한국 돈 사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 10일 동안에 계속 외국인들이 5조가 넘는 금액을 매수를 한다는 거는 내가 웃돈 주더라도 차라리 한국에서 내가 주식 사는 게 낫겠다라고 본다는 거거든요. 왜요? 그만큼 미국 시장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백신에 대한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이머징 시장에 지금 선점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미국의 트렌드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FOMC에서 지난 9월 달에 금리 관련된 부분에서의 내용을 언급했던 그리고 의사결정안을 제가 잠깐 띄워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점점 되어 있는 곳이 어떤 내용이냐. 이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당시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앞으로 향후에 금리가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는 거의 제로 금리의 계속 동결 상태, 네. 21년도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연적으로 올리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단기간에 금리를 올린다. 즉 달러 강세가 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미국에서의 어떤 투자자들 그리고 연준에서의 어떤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재 시점에서는 이머징 시장에 대한 투자가 좀 더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 기왕 이머징에 투자를 한다 그렇다면 좀 더 매력 포인트가 있는 코스닥 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코스닥이요?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코스피가 아니고요. 오히려 코스피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코스닥에 최근 공략하는 이유는 기존의 코스피 쪽은 국내에서는 안정 성향의 그러니까 성장주 그리고 실적이나 보다 좀 더 증시 요동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네. 방어주 효과로서 코스피에 투자했던 분들이 많았었고 이 부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회복된다면 누가 먼저 튈 것인가를 봤을 때도 코스닥도 나쁘지 않다라고 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도 매수를 하지만 코스닥 중의 매수도 꾸준하게 일어나는 원리 이런 어떤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조금 코스닥으로 집중했던 외국인들은 어떤 거 샀을까요? 우선은 이제 가장 어제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조금 강세가 나타났던 섹터가 바로 이제 바이오 섹터인데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어제 장세에서도 미국 장세들은 조금 더 하락장들을 지금 신들이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들이 조금 더 상승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존슨앤존슨이나 파이자 같은 경우에 조금 상승폭이 좀 적어지는 원인 중 한 가지는 아마존에서 또 약국을 출시한다 이런 모멘텀 때문에 좀 하방을 한 것도 있지만은 네. 에너지 섹터가 상승을 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경기가 좀 더 가속이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머징도 효과 본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좀 트렌드를 보면은 오늘 장에서 좀 매수를 많이 했던 섹터는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들 그리고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뭐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젠이라든가 ST팜이라든가 아니면 뭐 셀리버리라든가 이런 코스닥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매수 강세가 나왔던 원인도 바이오는 아직까지 놓치기엔 조금 섣부를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주가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같이 반영이 되면서 진입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닥 시장까지 좀 점검을 해봤어요. 그 이제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느냐인데 코스피가 계속해서 좀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오다가 어제 오늘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항상 조정이 왔을 때 사야 된다,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코스피 지금이 좀 타이밍일까요? 주식을 실제로 돈을 잘 못 보신 분들이 항상 현금 들고 조정할 때 기다립니다. 지금 조정 장애라 그냥 질러야 될 때다. 그래서 질러야 될 때다.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FA님이 할 때 네. 제가 코스피 목표 지수가 나왔습니다.
나오셨어요? 어디까지 오늘, 갈까요? 오늘 야인시대 보신 분들은 행운입니다. 기대됩니다. 어디까지 2021년 목표 지수 3,170포인트 나왔네요. 3,170포인트요? 네. 3,000 앞으로 피 진짜 가나요? 20포인트는 기본, 20%는 기본 올라갑니다. 자, 삼성전자도 진짜요?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원래 2018년에 제가 2020년도 목표 주가 67,000 찍는다고 67,000 찍었고요. 이제부터 목표가 상향해서 83,000원 올리고 원래 78,000원이 적정 주가로 봤는데 네. 내년도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 있기 때문에 내년 장은 그래서 83,000원은 평균적으로 찍을 걸로 보이고 그럼 한 30% 올라가죠. 그래서 지수는 기본적으로 3,000포인트 돌파한다. 3,170포인트가 네. 나왔고요.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전략은 외국인이 강력히 순매수. 지난주 화요일 야인시대 제가 앞으로 10조는 기본 산다 건데요. 지금 5조 샀는데 앞으로 10조는 기본 삽니다. 그런데 과거에 외국인이 사게 되면 한 15조 살 때가 많이 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펀드 자금이 일주일 새에 20년 만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97%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사기 때 우리나라도 수혜를 보는 거죠. 그럼 20년 만에 최고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수가 당연히 최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버슈팅을 반드시 염두에 둔다. 오버슈팅이 평균적인 지수는 이제 2,780 이렇게 봐야 되지만 거기서 오버슈팅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3,170 정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중요한 게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다수들이 강력 랠리 중인데 계속 외국인 언제 살까? 현금 네. 기다리고 조정을 기다린다. 그러면 좋은 주식을 놓쳐서 계속 현금을 보유하면 계속 내려갈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올라가 버리면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위에서 사게 되면 두려워서 나중에 사게 되죠. 두려워서 지금 안 사고 나중에 사게 되면 그때는 또 늦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빨리 집중해서 사야 되고요. 집중 올인할 시대다. 지금 그렇게 보고 하루 이틀 시세를 보고 계속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들게 돼서 매도 지수가 하락을 방지하고 인버스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하루 이틀 시세 보고 조정받을까 그런데 지수는 모든 지표에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배워서 한다는데 가고 있는데 계속 조정받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월봉도 강력히 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조정 보시면 월봉이 이 2달 조정받는데 지금 2주 만에 3주 만에 한 방에 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강력한 수급이 있는 거죠. 그게 외국인이 들어갔다. 그럼 외국인이 일단 끌기 때문에 코스피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질러야 된다. 그것도 확실한 점이 있으면 다 질러도 고점은 당연히 뚫고 가는 거고요. 물론 고점 또 조정 받으시죠. 그 조정을 두려워할 필요도 아직도 탄탄한 작업력이 글로벌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셔야 된다 보고 오늘 제 방송 들으신 분은 저번 주에 이렇게 강력히 얘기할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질릴 때 지르더라도 또 확실한 종목들 공부하셔서 질러야 된다는 점 꼭 유의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FA님 생각은 어떠세요? 3,170포인트 갈까요? 우리 코스피 어디까지 갈까요? 우선 들어갈까요 이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3,000 지수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하는 원인도 결국은 이제 증시 자체가 안정화가 돼 있을 만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EM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인데요. 지금 채팅창에서 잠깐 뭐 EM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네네. 이머징 마켓. 미국 이제 해외 투자에서 기점을 하면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그리고 이런 어떤 큰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통합을 이제 이머징 마켓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서 투자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제한 양적 완화가 아직도 지금 연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정치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승인만 난다라면은 여전히 이것은 의원에서의 승인만 난다면 충분히 우리는 발효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를 하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점은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투자에 있어서의 체력과 지구력이 충분하게 있는 것인가. 결국은 지금 내가 가지고 왔던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언젠가 한번 손절했다 다시 들어간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팔지 않고 가지고 갔었다면 그게 오히려 온전하게 가져갔을 수도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급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수익권 전환됐다. 그러면 한번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지금 또 이제 증시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목돈으로 한번 무리하게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3,000포인트 혹은 또 정말 운이 좋아서 3,2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시점에서는 조금 더 돈을 지를 때 지르더라도 조금
거치식으로 한 번에 목돈을 털어넣기보다는 계속 공략을 똑똑하게 꾸준하게 사야 네.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단기적인 조정이 늘 주간에서 한 번씩 나올 때 그럼요. 떨어졌다 산다 떨어졌다 산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올라가신다면은 보다 수익 쪽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코스닥도 좀 궁금해져요. 앞서 우리 방송 2부 시작하기 전에도 정종택 님이 코스닥 1000 찍는 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서현만 님께서도 그렇다면 코스닥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냐? 코스닥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올라타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코스닥은 계산 안 해봤어요. 지금 아까는 지금 이제 아이, 그래요? 딴 거 보고 네. 있다가 그래서 일단 어. 목표 지수는 모르겠고요. 네. 사실 코스닥은- 코스닥 목표 지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바이오가 가든지 뭐 2차 전지가 많이 있으니까 2차 전지와 바이오가 가면 더 가겠지, 그죠? 근데 코로나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1000포인트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코스닥 탈 줄 알아 그랬는데 그건 조금 이제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도 반등할 걸로 보면 1월까지. 네. 그래서 저는 코스닥 3분기 어닝 시즌이 다 끝나서 악재도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반등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기존 주식 있을 때 올라갔을 때 좀 비중을 좀 축소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기준 한 38% 정도 차지한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이 중장기로 지르면 일단 가고 나면 그다음 형님들이 가니까 저 밑에 뒤에 이제 하는 분은 일단 앞에서 강력히 가면 그냥 다른 게 안 가거든요. 지수가 막 가게 되면 중소형주 잘 안 가요, 소형주들이. 그래서 2017년도 장을 보면 압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가니까 다른 게 안 갔거든요. 중소형주 안 가요, 소형주들이 특히. 네. 그래서 장이 갈 때는 일단 대형주로 코스닥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외국인들이 막 지른 거 보면 대형주 지르거든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 지금 좀 올라타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일단은 타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분할 매수만 잘 하신다면은 충분하게 지금도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장에서 이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할 수 있던 원인 중 한 가지는 그동안 물려있던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종의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정말 옥석 같은 종목을 미리 내줬다라는 부분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조금 매도 포지션보다는 차라리 보유를 하셔라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혹여나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지금 아직 펀더멘탈 분석이 안 된 상태로 저렴하기 때문에 들어갔다 이런 종목은 빨리 매도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빨리 매도를 하셔서 네. 지금 이렇게 상승 나올 때 빨리 빠져나오시고 여전히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은 많지만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실적이 있던 종목임에도 주가가 낮은 종목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계속 담아가셔야 되고 이런 그럼 부분들 올라가요? 저는 지금까지 안 올라왔지만. 오히려 지금 이런 시점에 외국인들이 공략하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을 더 공략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앞으로 향후 3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굳이 미국 시장 아니더라도 이머징 시장에서의 환율적인 어떤 이점이나 이런 걸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코스닥 중에서 실적주들을 좀 공략해 놓는다면은 어차피 피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동안 올라오지 않았지만 좀 탄탄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 좀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코스피, 코스닥 어쨌든 오늘 조금 키 맞추기 하는 모습이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좀 우리 포트 구성 어떻게 짜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키 맞추기 할 때 부동산 뭐 키 맞추기 해서 강남 아파트를 따라서 강북 아파트가 네네. 키 맞추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를 가니까 코스피를 가서 키 맞추기 한다는 이것은 반대로 그동안 못 생각해야 돼요. 올라왔으니까. 왜냐하면 코스피가 저평가돼 있고 네. 코스닥이 고평가돼 있거든 현재. 그러면 키 맞추기 하려면 코스피가 올라가야 키 맞추기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오늘 코스피가 놀고 코스닥이 막 올라가니까 코스닥이 올라가서 맞출 거다. 이것은 가치의 개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키 맞추기는 결국 가치 적은 것이 좀 저평가된 게 가치 고평은 가치 맞추는 건데 네. 지금 코스닥 대다수 종목 절대적 고평가 아니라 코스닥이 올라가서 키를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코스피가 가서 키를 맞춰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고. 그래서 중소형주는 단기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제 대다수 코스닥 종목이나 소형주들은 왜냐하면 이 중소형주들은 그 기업의 실적의 안정성이 아주 떨어지고요, 실적의 연속성이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소형주는 많이 올라가면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저는 뭐 장기 투자자니까 몇 년도 막 10년도 들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대형주나 이런 코스피 이런 거지 소형주는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는 기술적 많이 올라왔을 때 이번에 반등하고 1월 달까지 올라갈 때 신규 진입보다는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계속해서 그러면 담아가도 괜찮고요. 코스피는 집중 올인 시대가 도래했다. 집중 올인 시대. 집중 올인 시대다.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요, 됩니다. 타이틀? 그 지수가 가는데 그죠? 문국제는 다 질러면 돼요. 그죠? 아 그래요? 너무 코스피는 집중 올인 강력했나요? 시대. 타이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FA님은 자 우리 포트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앞서서 이제 최백원 전문가께서도 굉장히 강한 어떤 메리트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전히 증시의 유동이 굉장히 강할 때는 또 강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유의해야 될 점, 우리가 지금 이제 키 맞추기를 한다. 글로벌 증시에서 키 맞추기를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증시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원인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키를 선도하는 증시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한번 보셔야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어떤 포트를 구성하느냐는 결국에는 투자자분들이 기존에 처음 투자하셨을 때 이 증시에 발을 들일 때 가져왔던 어떤 투자 철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올 한 해는 정말 이 팬데믹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고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이렇게 실망감을 주는 종목도 있었구나. 혹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봐야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급하게 매도하는 것은 섣부른 기회만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어떤 식으로 기존의 포트 자체를 잡아왔는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또 이런 시점에서는 또 이제 매력적인 가치주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여전히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 자체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주가 자체나 증시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저렴한 시점은 맞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확실히 실적 위주인 성장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경기 민감주는 그런 거 같아요. 오히려 경기 민감주는 조금 단기간에서는 조금 더 상승을 하겠지만은 또 네. 증시 조정이 뭐 차주나 그 이듬주에서는 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원인 중 한 가지는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력을 벗어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동칠 가능성들 그리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매도 제도가 부활을 한 건 아니지만은 해외 투자들 입장에서 현재도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신다면은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기다리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2,500선을 지금 코스피가 돌파를 하면서 탈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2,500선에 대한 기대감들만큼이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이제 2,500선 터치다운을 하면서 또 주가 조정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결국은 현금 유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충분히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권을 굴러갈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이달 들어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은 그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까지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워낙에 연속으로 상승했던 만큼 또 조정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꼭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투자 철학 단단히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특히나 코스닥 시장과 관련해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탄탄한 종목들인가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셔서 계속해서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